예니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성과 아내의 헌신을 미화하고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고자 했던 어느 사상가의 뒤안길,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의 모습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온 슬프고도 아름다운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예니 폰 베스터팔레는 칼 마르크스의 아내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사상이 거의 종말을 고했지만 자본론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의 하나로 19세기에 그가 남긴 사상은 개인적인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러시아를 비롯하여 동구 유럽과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고난에 찬 삶의 뒤안길에는 예니라는 굳건한 동지적 반려자가 있었습니다. 예니가 있었으므로 칼의 존재가 있었고, 칼이 있음으로 해서 예니가 있었습니다. 예니와 칼은 1843년 크로이츠나하의 조그만 교회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예니는 29, 칼은 25.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유태계 지방과 프로테스탄트 집안, 평민 학생과 귀족의 딸, 더군다나 제니는 프로시아 왕국 트리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그녀는 좋은 구원자들을 거절하고 어릴 적 친구인 4년 연하의 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예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예니는 결혼에 따르는 위험과 고난을 빈틈없이 생각하고 제일 소중한 사랑을 축으로 용기와 고집을 가지고 대처해 나갔습니다. 예니의 아버지가 칼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밀리에 약혼하고 7년 후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칼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니가 너 때문에 그 같은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한다는 것은 보통의 요즘 처녀들로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니는 칼과 결혼을 통한 인생의 여정에서 남편 칼로부터 한없는 애정을 받으며 살았고 남편의 일에 협력하였습니다. 칼의 말대로 그들 부부야말로 결혼에 의해서 서로 풍부해진 대표적 존재였습니다. 1850년 차남 기토가 죽고 그리고 2년 후인 1852년 4월에는 삼녀 프란치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었을 때 예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3명의 아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 누워 있는데 그 조그만 천사가 핏기가 그치며 차갑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그때 칼과 예니는 죽은 아이를 위한 관을 살 돈이 없어 이웃인 프랑스인에게 2파운드를 빌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1855년 장남 에드가르가 9살의 나이로 죽었을 때 입던 옷을 팔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런던 대학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집필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일주일에 감자 몇 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고통이 칼과 예니의 생활을 피폐케 할 때 예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선택된 행복한 사람의 한 사람이며 은총받은 인간의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생활을 지탱해 주며 아직도 내 곁에 있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 하나는 남편이 그렇게도 많은 자질구레한 일들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칼을 두고 영면했을 때 칼의 동료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도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 예니 폰 베스트팔레는 칼과 그들의 손자들과 함께 런던 하이게이트 묘지에 누워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칼 마르크스가 악필로 휘갈긴 원고를 다시 뺏겨 적는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예니는 밝힌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변치 않고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